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김경욱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가 추가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화불단행이라고 했죠. 이재명에게 11월은 그야말로 지연대로 돌려받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오늘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25일에는 다들 기다리시는 당면한 이재명에게는 당면한 최대 위기인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위정교사 1심 선고는 지금 징역형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이재명이 가장 긴장하고 있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일에는 이재명의 원년 멤버죠. 성남시 떴다방으로까지 불렸던 김인섭 씨의 백현동 로비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섭 씨는 로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지금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죄가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김인섭의 백현동 로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이재명도 지금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 백현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에게 거의 자동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백인섭이 로비한 상대가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이었기 때문이죠. 정진상은 이재명과 한 몸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정진상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29일에도 또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죠. 이화영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무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그 용도가 지금 확정된다는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800만 불의 용도가 확정되면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나 다름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화영이 단독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에 보고를 했느냐 그 부분만 남게 되죠. 그런데 둘이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이화영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재명의 차기 대권 도전이 지금 거의 물거품된 마당에 이화영이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떠안으려고 할까요? 항소심에서 징역이 얼마나 깎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800만 불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다면 제3자 뇌물죄 재판에서 8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당시 환율로 111억 원입니다. 그 111억 원에 대한 뇌물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이화영은 또 5억 원의 뇌물죄가 별도로 또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 5억 원에 대한 죄까지 합치면 최하 15년 정도는 추가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두 총 합치면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형량을 받게 되는데, 그 20년이 넘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화영도 죽을 때까지 세상빛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화영이 감수를 하려 할까요? 인간 심리상 아마 이화영이 끝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대속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11월이 거의 인생이 끝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달일 것 같습니다. 오늘 기소된 법화 유용 혐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는 허훈 부장검사입니다. 공공수사부가 오늘 오전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정모 씨, 그리고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소연 씨를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와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경 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의 기소를 유지하는 데 검찰이 자신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경기지사가 주범이고 배우자는 함께 누렸던 사람으로 단순한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의원은 기소유예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사건화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소연의 법카 카드를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김혜경의 선거법 재판부에서도 김혜경이 법카 사용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검찰 입장에서는 김혜경까지 기소하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만 해도 이번이 6번째 기소입니다. 6번째 기소인데 또 부부를 함께 기소했다가는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판단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감안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찰이 밝힌 이재명의 법카 유형은 경기도 관용차 불법 사용과 법인카드 사용,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관용차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당시 잘 나가던 차였죠. G80, 제네시스 G80. G80을 아예 구입을 합니다. 구입가는 6,540만 원이었고 용도는 공식적으로는 내외빈 의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김혜경 전용이었죠. 관용차 차고지는 당연히 경기도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동에서 경기도청까지 매일매일 차를 반납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힘드니까 차고지를 순회동의 이재명 아파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차고지를 하고 차는 아예 아파트 지하에 차를 세워두고 임기 내내 그냥 자가용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관용차가 별도로 있죠. 이재명은 관용차가 별도로 있으니까 김혜경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 팀이 김혜경의 개인 모임이나 병원 이런 데 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제네시스 G80을 수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관용차는 운영을 하게 되면 운행 일지를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남기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모님 팀은 사적 운행 후에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결국은 허위 운행 일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실 이런 부서까지 이제 조직적으로 다 동원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그 기간 동안의 렌트비와 세차비, 주유비 이런 걸 다 합쳐서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는 총 1억 653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과일값으로는 2,791만 원, 약 2,800만 원이었는데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2,800만 원이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가족이 그 정도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카드 깡을 했던 것은 아니냐,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샌드위치 값이 685만 원. 이재명은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했죠. 심지어 출장을 가면 출장지에까지 냉장고에 샌드위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당 수치 관리를 위해서 또 웃돈을 주고 샌드위치에 야채를 추가해서 특별 주문 제작했다고 배명현 씨가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세탁비가 270만 원이었고 초밥, 소고기,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은 음식값으로 총 75건에 88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관여한 초밥이나 소고기 값 등의 비용도 4,343만 원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사용했다고 특정하지 못해서 이제 이 대표의 유용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때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 씨의 관리 아래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 근무용 이런 식으로 내역을 허위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애꿎은 비서실장이 기소된 배경이기도 하죠. 이재명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동안 월급에는 단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 이재명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재명 부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다만 김혜경은 지난 9월에 검찰에 출석했는데 진술은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고 사진만 찍고 귀가했죠. 언론 기자들에게 사진만 찍히면서 이제 핍박받는 야당 대표 부인 이런 연출만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서면 진술 요구서조차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거의 1,000군데나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검찰은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장소는 10곳 미만을 압수수색했고, 그것도 도지사실과 자택 등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습니다.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출 점포 확보를 위해서 식당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매출 점표 압수 건수를 가지고 이재명은 거의 1000군데나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부풀려서 선동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와 관련해서 지난 14일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순회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서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명시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소위원을 채용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배소위원의 활동을 지원했던 사실 등은 조직적으로 사모님 팀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만큼 이재명이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지난 14일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죠.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만약에 김혜경이 배소연이 사용했던 법인카드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면 현금 인출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배소연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1억 600만 원이었으니까 1억 600만 원이 김혜경이나 아니면 이재명의 통장에서 인출됐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배소연 씨 등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횡령이나 이런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 업무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다소 모호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글쎄 들리는 말로는 배소연은 사무실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전적으로 개인 비서로 활동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고 이제 수원지법이 2개가 됐죠. 5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하루에 재판 한 건씩 출석한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재판에 불려다녀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그야말로 설상가상, 갈수록 태산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친명 세력들은 지금 겉으로야 단일대오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일부 좌파 시사평론가들조차 이제 이재명이 거취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가 아마 폭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갈수록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